네, 이번에는 몽구 타임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 영상 기자의 시초죠. 아무도 안 시켰는데 지 혼자 찍어서 보도하기 시작한 게 10년 됐지? 넘었어요, 10년. 10년이라고 해, 10년이라고 해. 아무도 안 시켰는데 이번 주에 취재한 것은? 자, 봅시다. 다른 중고등학교도 학원도 안 다녔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냥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말썽도 한 번도 안 피우고 사춘기도 그냥 한 번도 사춘기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대학 다닐 때도 학교에서 도산하고 기숙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졸업할 때도 수능 졸업했는데 이렇게 기간제로 가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희생이 되는데 지금도 뭐 죽어서가 차별을 받은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로서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 먼저 간 딸 명예회복을 시키는 게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4월 16일이 생일이었는데 근데 애들이 이제 39명이 다 모여가지고 선생님 이제 생일 파티 해준다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학생 한 명이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냥 못 모시고 오고 이제 애가 아프다고 우리 반 애가 아프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가가지고 5층에 올라가지 선생님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생일 케이크 보고 이제 그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고 또 몇몇 학생들이 이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귀걸이하고 목걸이를 이제 선물을 했더라고요. 이제 시신 올 때는 목걸이와 귀걸이하고 그걸 하고 올라왔어요. 우리 딸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아직도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배낭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꼭 호소합니다. 우리 딸도 정규 선생님처럼 순직 처리돼가지고 명예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이재 선생님은 2009년도 3월달에 기간제 교사로 단원고등학교에 부임하였습니다. 6년차 단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2013년 이후에는 계속 담임을 하였고 2011년에는 고3 담임을 맡아 대학 진학에 성심성의껏 힘쓰고 정규 교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의 수학여행을 가던 중 배가 침몰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세월호에서 이지혜 선생님은 자신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숙소에서 사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학생들이 탈출을 시작하던 순간에도 본인은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한 채 끝까지 학생들 곁에서 학생들을 탈출을 도왔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 선생님들 모두 학생들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희생하였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정규 교사들은 2014년 7월 23일 안행부에서 순직 철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가 받는 어떠한 애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시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순직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결 1심과 2심은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였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의 명예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크면서 딸한테 욕도 않고 뭐 그렇게 원래 행동을 해서 그랬겠지만은 그렇게 딸을 키웠어요. 근데 이렇게 딱 가버리니까 너무 허무하고 엄마는 맨날 그래요. 따라가고 싶다고. 법적으로 순직이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유는 같이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5층에 있다가 내려가서 사망한 거였기 때문에 사유는 인정이 되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부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논리예요. 이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루에 거의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진짜 좋은 데서 꼭 만나자고. 꼭 만나자고. 근데 천국에 가서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부모가 살아가는 소원이고. 골 때리네. 이 안에서도 그렇게 차별이 있었네요. 서로 법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거꾸로 정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골 때리는 새끼들이 하여튼.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시다고요? 며칠 지나면 스승의 날인데 이제 이런 스승도 있다는 거 좀 알려주려고. 그런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싸우고 계시답니다. 저희가 소식 전해드릴게요. 근데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애들 사망 신고 자유가 없는 이거는 할수 있는 확인 공적이에요. 우리 생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김현희 경기교육청과 단원고등학교는 그 아이들을 명예 졸업시키기로 결정을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과 관련돼 있어서 좀 대립각이 서면서 모든 것을 사회적 합의로 이후에 하자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게 좀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족들이 우연찮게 확인한 결과는 250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적이라는 것은 퇴학과 조금 다른 말인데요. 제적 처리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 저도 금방 들었는데 제적이라는 것은 일단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제적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퇴학을 하든 뭐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통보도 전혀 없었고 일단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죠. 제적 조치 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그 사실을 숨기고 아이들 졸업식 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아니 어떻게 제적된 아이들이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상황을 연출을 시킨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를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학교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제적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공문을 보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저도. 제적이라고? 애들은 단원고 여기 학생 아니야. 그게 제적으로 시켜놨기 때문에요. 애들이 흔적이 없어요 지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학교에서. 지금 공문을 누가 작성했고, 에? 누구누구 사인했는지,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고 싶다고. 아니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오셔갖고 어떻게 되는 건지 확답 받아서 제가 1시간 후에 올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문을 못 보여주겠다는 얘기네. 그 기항서를.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지금 교사들도 그렇고 교무실도 그렇고 행정실도 똑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유가족한테는 얘기를 안 하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다 알고는 계셨잖아요. 1월달인데 지금 5월달이에요. 위에서 당연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한 거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본인들 책임 안 지실 거니까. 왜? 급여 받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맞죠? 아니에요? 아빠 입장으로 얘기하세요. 결혼하셨죠? 애들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알고 계셨죠? 그리고 세 번째 교육감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감이랑 두 번 통화를 했습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면 아까기라는 계획이 명예 졸업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원래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학부모들은 알고 봤더니 그 전에 학교에서
자른 거죠. 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적이 적이 없다는 게 거죠. 정확한 네. 용어인데 냉정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적을 둘 아이들이 없는 거죠. 처리할. 그런데 이제 굳이 제적 처리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합의 여부를 떠나서 네. 명예 졸업을 시키면 되는 거죠. 사실 다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명예 졸업도 상징적인 행위고 제적도 상징적인 행위예요. 굳이 제적을 서류상으로 했었어야만 하는가를 이제 부모들은 따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꼭 필요했으면 우리한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학교 측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측도 몰래라도 꼭 해야 했어만 했던 이유가 뭐 존재할지 모르잖아요. 거기까지 취재해서 다음 주에 그러면 하여튼 이런 문제가 단원고에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이 영상 보고 이분을 직접 모시는 걸로? 네. 아니면 모시고 영상을 봐야 돼. 내용상 어때요? 이분이 오늘 원래 경찰서에 출석해야 돼요. 근데 가는 대신에 여기를 왔었고. 어쩌자고 우리한테 덤터기를 씌우는 거야. 네,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 직원들 상대로 선거 유세했던 그 후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김수근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김수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분이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국정원 앞에서도 국정원 앞으로는 휴가를 갔죠. 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이분이 실제 출마도 하셨어요. 이번에 총선에서는. 돈 내고 출마한 거예요. 출마한 사람처럼 행동한 게 아니고. 자, 한번 봅시다. 그렇다고 하는 국정원 회장이 아니라 국정원이 실수가 아니냐 의혹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5번 김수근입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확실하게 해체시켜드리겠습니다. 하이파이브! 2014년 혹시 통신조회 같은 거 해봤는지? 네, 통신 내역 조회 그거를 다 하길래 한번 해봤는데요. 28건. 지금 저희 서초구청 저는 가로정비 팀장 정광웅입니다. 지금 이 시설물 자체가 불법 시설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선거법상 저희는 합법적으로 지금 등록해서 선거 운동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선거 활동을 지금 방해하려고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보시게 되면 9월에도 주소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되고 강남대 운동성으로 신고가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합법적으로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노상에 설치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접수와 허가 사안들이 다 이제 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들어. 경찰에서 소환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으로 소환을 당하신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건으로요. 천막 철거한 그 자리에 그 기간 동안에 천막을 치고 선거사무소를 했던 게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거라고 해가지고 출석 요구서를 날.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법 위반으로. 선거사무소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네. 경찰에서 불렀다. 언제 불렀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었는데 지금 두 번째 날라왔고 안 가려고요 했는데 오늘 또 나가는 날이었는데 안 갔고요. 그래서 아마 출석 요구서 계속 날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게 4번인가 5번 하다가 데리러 오는데, 네, 데리러 와요.
그럼 어떡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강하게 대응을 하려고요. 제가 변호사분을 만나 뵈가지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출석이 요구서는 경찰이 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서초구청이 철거한 거가 이게 제대로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서초구청에 대해서 우선은 고소장을 발부해서 고소를 하면서 이 행위에 대해 선거 방해 행위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이 서초서에서의 출석은 변호인이랑 대동을 해서 이게 합법적인 선거법에 의해서 한 행동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은 법률상 합법이기 때문에 그게 도로법상 불법이라도 그게 조각 사유가 된다고 해서 승산이 있다고.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건 너무 심하다,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 이러셔가지고요.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핑계고 박근혜 탄핵을 정면에 내걸어서 그런 거죠. 그럼 괴롭히는 거죠. 예, 네가 뭔데 이런 걸 하냐고 괴롭히는 거죠. 네. 정치 보복이라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정치 보복. 그렇지, 정치 보복이지 이것도. 당연하죠. 네, 제가 박근혜를 탄핵과 국정 해체를 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경찰이 다시 끝까지 보복성 행동을 한다고 해서 청와대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다시 많이 모르시긴 한데요. 네. 아니 기자 해결한다고 최소한 몽구에게라도 연락을 하셔야죠. 그래서 주변에서 왜 몽구 분한테 연락 안 하시냐 그래서 그분 바쁘실 거다. 다른 배려. 분들 오시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혼자 기자회견하고 왔어요? 혼자? 아니 제 같이 싸워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많이? 네. 몇 명이나 있어요? 세 분. 세 분. 그래서 총 4시 가가지고 네. 혼자 읽고 왔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싸워보려고 합니다. 네. 왜? 저는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로 이해했어요. 근데, 국정원 앞에 가는 것까지는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해했거든요. 야, 이거 정치적 퍼포먼스 이 정도면 훌륭하다. 개사료 뿌리듯이. 근데 출마까지 가는 거는 이 비용도 들잖아요. 예, 1,500이 기타금. 그러니까요. 정치적 퍼포먼스로 내가 사회적 예술가야 라고 하기에는 생돈 돌려받지도 못하잖아요. 15% 넘어야 되는데 생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이거를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전혀 퍼포먼스를 한 적이 없고요. 네. 저는 이 박근혜 정권을 당연히 지금 탄핵돼야 마땅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원도 진작에 해체했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총선에서 전혀 박근혜에 대한 심판이나 이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들이 막 덮이고, 그다음에 야권에 대한 이런 지리멸렬한 내용들만 새누리가 200석을 차지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이에 대해서 이거는 좀 뭔가 우리 국민들이 한테 좀 외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이 정권이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어쨌든 그런 의사 전달을 하는데 1,500만 원이나 드리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본격적인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인생을 다 바쳐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1,500만 원이야.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다 대출을 주변에서. 저는 대출을 못 받아서요. 주변 분들이. 네. 주변 도와주시는 세 분. 더 있습니다. 한 4분 정도.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대출을 진짜 받아서 돈을 모아줬어요? 예, 받아서 우선 했고, 그 다음에 이 정치 후원회를 만들어서요. 거기서 후원금으로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의 빚 없이. 네. 본인은 앞으로 정치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사회적 예술가야, 혹은 이건 나는 다른 본업이 있지만 어떤 중간중간에 시민으로서 한번 나서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나서는 거야.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본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박근혜가 되고 나서 박근혜랑은 같이 못 있겠다 싶어서 얘라고 하면 나이가 많으시니까 박근혜를 왜냐면 부정선거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고, 그래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야지 제가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활동의 일환으로 그때마다 이게 제기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리려고 투쟁하는 거지, 제가 뭐 이렇게 예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 거. 네. 그래도 예술의 일종류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러면 시민단체에 소속돼 있어요? 예, 저는 지금은 그냥 청년회, 서울 지역 청년회라고, 네, 새바람이라고. 1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입니다. 국정원 가고 나서 대표를 맡게 됐어요. 그러면 네. 그 단체 활동비나 아니면 본인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요? 어머니께 좀 받는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도 하셨어요? 예, 작년에 세월호 농성장에서 만난 아내와. 그래서. 그분을 모셔가야 되는데.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아기도 나와가지고. 설마 몇 달 안 됐는데 나왔을까? 네, 그래서. 다른 다 채우고 나왔겠죠. 근데 아내도 저처럼 원래 사진작가다가 이게 세월호 때문에 광화문에서 리본 만들다가 지금 세월호 4.16 연대라는 데에서 활동가를 하게 된 게 몇 달 안 되는데, 아내는 또 유가족분들이 거기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생활비는 줘야 된다 해서 좀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거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네. 이렇게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국정원 앞으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출마하거나 하는 거 외에는 또 시민활동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신 청년회를 하시면서 예.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본 지금은 이제 5.18이 있어서 광주를 내려갈 청년들 모집해서 같이 광주 내려가고 이렇게 같이 알려내고 같이 행동할 청년들을 많이 모으는 과정이거든요. 저희 청년회.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도 여기 유세 선거운동원을 저희 청년회 회원들이 직장인들이 대부분인데 직장 끝나면 와서 같이 유세해주고 그렇게 뭐 하루 뭐 국정원에서 또 뭐 국정원 국민청문회 할 때도 일요일에 다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같이 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좀 조직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몇 퍼센트 득표하셨어요? 2.3%. 네. 2,724표. 네. 진짜요? 네. 2,700표요? 네. 아니 호경영보다 많은데 퍼센티지로는. 이런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죠? 평소에는 뭐 매주 1인 시위도 하고 저희가 네, 좀 작아 보이지만 청년회들이 지역별로 지회가 있어서 지회별로 실천을 합니다. 매주. 매주 어떤 실천을 해요? 예를 들면? 피켓팅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세월호 서명전도 하고 다양하게 이런 내용을 알리는 거죠. 본인은 국회의원 같은 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길거리에서의 활동을 앞으로도 평생 본인의 업으로 생각하고 사실 거예요? 예, 우선은 뭐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게 제 목표라서 우선 저는 박근혜는 1년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년만 있으면 저절로 내려가거든요. 그 전에 끌어내릴 겁니다. 그 전에요? 네. 아까 그대로 내려가는 본인이 당선될 정도면 탄핵도 될 거라고. 네. 근데 본인이 당선 안 됐으니까 탄핵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퇴진시키면 되죠. 퇴진이요? 퇴진 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벌여나가려고 합니다. 전 국민적으로요? 네. 그러면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본인을 만납니까?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서울 지역 청년 모임 새바람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에 피서도 같이 갈 수 있고. 네. 언제든지 저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거 하나만 소개해주고 오늘 끝내죠. 뭐 하실랍니까? 우선은 제가 그 천막을 철거당한 게 솔직히 그때는 재밌게 끝냈지만 굉장히 그때 치욕스러운 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는 선거에 나온 후보자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그 서초 그런 공무원들이 짓밟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짓밟는 걸 당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이런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이나 힘없는 사람들 만약에 더민주나
새누리가 이렇게 했다면은 전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처럼 청년들이 핍박받고 막 자살에 내몰린 청년들이, 농민들이, 주부들이 전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선거에 나오려면 이렇게 돈 정치나 이런 이미지 정치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탄압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응징을 해서 이후에는 좀 편하게 이런 정말 정치에 뜻이 있는 시민들이 좀 하게 좀 만들려는 게 좀 목표거든요. 제가 알기로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도 광화문에 천막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했거든요. 광화문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저도 지난 2년 전에는 지방선거 청계광장에 쳐서 그 개고장에 붙고 그냥 제가 구청 찾아가서 막 카메라 들고 쫓아가서 싸웠을 때 어쨌든 부담스러워서 유예를 해서 선거가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그 하승수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광장이라서 서울시랑 좀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로가 아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도로법으로 경찰이나 뭐 구청이 치지는 나중에는 못했던 걸로 우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싸움을 이기셔야 말씀하신 대로 네. 돈 없는 무소속이나 소수정당도 여러 가지 선거 활동을 할 어떤 뭐랄까요 본보기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하는 것들이 좀 당당하게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서초구청을 고소한답니다. 서초구청을 고소하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저희가 지켜보고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구청이 이런 일로 고소당한 적이 있을까? 꼭 이기실 바랍니다. 꼭 이기실 바라고 변호사님도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왜 이 일을 맡으셨는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인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고요. 부인이 굉장히 원래 팬이라서요. 파파이스? 네. 애초부터 부인을 불렀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 좀 오셔서 같이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김어준 총수님.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파파이스 팬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파파이스를 안 봐가지고 솔직히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알겠습니다. 그분을 모셨어야 하는 건데. 저는 서초구청과 행정소송으로 해서 이기는 날 부인을 모시기로 하고요. 그때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문을 못 보여주겠다는 얘기네요. 그 기항서를.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지금. 검사들도 그렇고 교무실도 그렇고 행정실도 똑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유가족한테는 얘기를 안 하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다 알고는 계셨잖아요. 1월달인데 지금 5월달이에요. 위에서 당연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한거하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본인들 책임 안 지실 거니까. 왜? 급여 받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맞죠? 아니에요? 아빠 입장으로 얘기하세요. 결혼하셨죠? 애들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알고 계셨죠? 그리고 세 번째 교육감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감이랑 두 번 통화를 했습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면 아까기라는 계획이 명예 졸업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원래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학부모들은 알고 봤더니 그 전에 학교에서 자른 거죠. 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적이 없다는 게 거죠. 정확한 네. 용어인데 냉정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적을 둘 아이들이 없는 거죠. 처리할. 그런데 이제 굳이 재적 처리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합의 여부를 떠나서 명예 졸업을 시키면 되는 거죠. 사실 다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명예 졸업도 상징적인 행위고 재적도 상징적인 행위예요. 굳이 재적을 서류상으로 했었어야만 하는가를 이제 부모들은 따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꼭 필요했으면 우리한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학교 측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측도 몰래라도 꼭 해야 했어만
했던 이유가 뭐 존재할지 모르잖아요. 거기까지 취재해서 다음 주에 그러면 하여튼 이런 문제가 단연고에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이 영상 보고 이분을 직접 모시는 걸로? 네. 아니면 모시고 영상을 봐야 돼? 내용상 어때요? 이분이 오늘 원래 경찰서에 출석해야 돼요. 근데 가는 대신에 여기를 왔었고. 어쩌자고 우리한테도. 인건차 단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2013년 이후에는 계속 담임을 하였고 2011년 내는 고3 담임을 맡아 대학 진학에 성심성의껏 힘쓰고 정규 교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의 수학여행을 가던 중 배가 침몰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세월호에서 이지혜 선생님은 자신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숙소에서 사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학생들이 탈출을 시작하던 순간에도 본인은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한 채 끝까지 학생들 곁에서 학생들을 탈출을 도왔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 선생님들 모두 학생들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희생하였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정규 교사들은 2014년 7월 23일 안행부에서 순직 철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가 받는 어떠한 애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시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순직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결 1심과 2심은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였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의 명예를 살려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몽구 타임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 영상 기자의 시초죠. 아무도 안 시켰는데 지 혼자 찍어서 보도하기 시작한 게 10년 됐지? 넘었어요, 10년. 10년이라고 그냥 10년이라고 해. 아무도 안 시켰는데 이번 주에 취재한 것은? 자, 봅시다. 다른 중고등학교도 학원도 안 다녔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냥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말썽도 한 번도 안 피우고 사춘기도 그냥 한 번도 사춘기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대학 다닐 때도 학교에서 도서관하고 기숙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졸업할 때도 수능 졸업했는데 이렇게 기간제로 가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희생이 되는데 지금 보면 죽음서까지 차별받은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로서 지금은 해줄 수 있는 일하고는 우리 먼저 간 딸을 명예회복을 시키는 게 그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4월 16일이 생일이었는데 근데 애들이 이제 39명이 다 모여가지고 선생님 이제 생일 파티 해준다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학생 한 명이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냥 못 모시고 오고 이제 애가 아프다고 우리 반 애가 아프다고 거짓말씩 해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가가지고 5층에 올라가서 선생님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생일 케이크 보고 이제 그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고 또 몇몇 학생들이 이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귀걸이하고 목걸이를 이제 선물을 했더라고요. 시신 올 때는 목걸이와 귀걸이하고 그걸 하고 올라왔다. 우리 딸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아직도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배낭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꼭 호소합니다. 우리 딸도 정규재 선생님처럼 순직처리 돼가지고 명예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이재혜 선생님은 2009년도 3월달에
기간제 교사로 단원고등학교에 부임할 애들 사망신고 자유가 없는데 이거는 할 수 있는 확인 공적이에요. 우리 생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김현희 경기교육청과 단원고등학교는 그 아이들을 명예 졸업시키기로 결정을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과 관련돼 있어서 좀 대립각이 서면서 모든 것을 사회적 합의로 이후에 하자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게 좀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족들이 우연찮게 확인한 결과는 250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적이라는 것은 퇴학과 조금 다른 말인데요. 제적 처리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 저도 금방 들었는데 제적이라는 것은 일단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제적을 하든 뭐 어떻게든 퇴학을 하든 뭐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통보도 전혀 없었고 일단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죠. 제적 조치 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그 사실을 숨기고 아이들 졸업식 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아니 어떻게 제적된 아이들이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상황을 연출을 시킨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를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학교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제적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공문을 보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저도 제적이라고? 애들은 단원고 여기 학생 아니야. 그게 제적으로 시켜놨기 때문에요. 애들이 흔적이 없어요 지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학교에서. 지금 공문을 누가 작성했고, 에? 누구 사인했는지,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고 싶다고. 아니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오셔갖고 어떻게 되는 건지 확답 받아서 제가 1시간 후에 올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까지 크면서 딸한테 욕도 않고 또 그렇게 원래 행동을 해서 그랬겠지만은 그렇게 딸을 키웠어요. 근데 이렇게 딱 가버리니까 너무 허무하고 엄마는 맨날 그래요. 따라가고 싶다고. 법적으로 승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유는 같이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5층에 있다가 내려가서 사망한 거였기 때문에 사유는 인정이 되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논리예요. 이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루에 거의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진짜 좋은 데서 꼭 만나자고. 꼭 만나자고. 근데 천국에 가서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가 살아가는 소원이고. 골 때리네. 이 안에서도 그렇게 차별이 있었네요. 서로 법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거꾸로 정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골 때리는 새끼들이 하여튼.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시다고요? 며칠 지나면 스승의 날인데 이제 이런 스승도 있다는 거 좀 알려주려고. 그런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싸우고 계시답니다. 저희가 소식 전해드릴게요. 골 때리는 건 뭐냐면